그래서 언제 사면 좋은가? 어떤 지역을 GTX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런 지역들이 큰 혜택을 볼 네. 것이다. 여기서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은가? 수원, 용인. 정책적으로 지금 제일 핫한 데가 분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예요. 특례법이 통과가 됐죠? 일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GTX 관련해서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네. 그리고 동탄 지역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우선 그 GTX가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 영향이죠. 두 번째는 교통이 자꾸 이제 인생 있게 질문해서 세구성한데 그래도 훨씬 듣는 분은 재밌고 네.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네. 한 5가지가 있어요. 음. 그 중에 교육, 교통,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요즘은 뭐 그린 인프라고 그래서 공원이나 네. 한강변, 네. 한강변 저기 뭐 선거 때도 많이 나오죠. 아, 집값도 예,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강남이나 용산이나 서울의 양천이나 목동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나온 연구 논문 보고서는 교통이 1위로 나옵니다. 네, 집값의 영향이요. 예. 얼마나 미칠까 하니까 한 20 내지 30 예외적으로 강남이나 목동이나 뭐 이런 지역이 있죠. 학군지. 예, 분당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은 이게 한 40%를 넘어가요. 네. 예외적으로. 예.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교육이 더 우월하네. 지금 이 얘기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대중들이 하는 젊은이들이 출퇴근하는 곳은 아무래도 교통이야. 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이 우리나라 출퇴근은 58분이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그럼 2시간을 출퇴근에 소비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분 이내에 도보로 내 직장을 직접 직주근접 출퇴근한다. 이랬을 때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한 80에서 지역마다 100만 원 정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광화문의 오피스텔 월세가 150이고 저 용인의 출퇴근 1시간에 수원에서 하는 월세가 50이면 와 여기 수원이 이게 굉장히 싼데 뭐 왜 그렇게 비싼 데 있어 용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돈을 따져야 돼요. 예, 그 2시간의 시간 비용을 화폐화한다 그래요. 네. 용어가 좀 네.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 비용을 화폐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그 2시간 그거 뭐 벌려고 100만 원. 네. 근데 누군가는 그 2시간을 가족과 보내거나 자기 개발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적잖아요. 네. 그럼 업무 효율이 더 낮잖아요. 네. 이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 사면 좋은가? 어떤 지역을 GTX는 종착역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에 대부분 출퇴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단축 효과가 큰 지역에. 그러니까 여구에서 좀 가까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성도 동탄역에 롯데캐슬이 많이 뜨고 오산이 뜨는 이유가 있거든요. 가깝구나. 예, 가까워야 돼요. GTX. 그리고 GTX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50m, 40m 한참 내려가죠.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누가 정부는 자꾸 4분 걸린다는데 타봤더니 더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올라올 때도 더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효과가 지하철보다 더 크다. 예, 이게 KTX가 이 효과를 봤어요. 두 번째는 정부가 또 뭐 출퇴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셔틀 요금도 적용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서울은 수지입니다. 아니 참 수서입니다. 예, 두 번째는 삼성동을 많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용산이고 광화문이고 청량리입니다. 이런 지역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돈이 아까 말했잖아요. 서울은 아파트가 한 채당 10억인데 경기 인천은 6억이니까 전세값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대출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잘 이어지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중에서도 화성은 동탄지구, 평택지구 이런 지역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여기서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까지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과 경기, 인천만 주목했는데 이제 천안, 아산도, 원주까지도 이제 준 서울로 이걸 그레이트 서울이란 말을 붙여요. 학술이 넓어지고 있다. 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단축하는데 GTX, A, B, C, D 이 노선을 잘 보시고 그 내 집은 오르고 난 뒤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통과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교통 인프라 뭐 말씀하셨는데 목동, 양천구도 재건축이 되고 용산 재건축이 있고 강남 재건축이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오른자이죠 여의도 하고. 근데 이런 재건축이 또 요즘에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투자 가치가 높은 재건축 지역 이것도 좀 찍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부자들이 가장 탐나는 말하자면 1순위로 꼽을 만큼
얼마나 올랐을까? 저도 재건축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잠실에 살고 있고. 노원구에서는 상계 주공단지가 왜 좋을까요? 지금 주공단지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 더 높게 올라가니까. 5층도 있어요. 예, 저기 예. 5단지도 5층이 예. 있고 그다음에 땅 지분이 많으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예. 우선 역세권이 많아요. 아. 주공이. 왜 그럴까요?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직장 가까워야 되니까. 예, 예. 그다음에 예전에는 용적률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낮았겠죠. 네, 네. 예, 층고도 낮고 그런 대지 지분이 높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 있어요. 또 이게 통합 재건축도 가능하고 물론 합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아파트가 내 아파트만 새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변의 아파트가 다 새거 됐을 때 환경이 좋죠. 네. 편리성이 높아지고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노원구에 재건축 단지 가지고 계신 분은 괜찮다. 네. 그리고 저쪽에 장기적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투자해도 네. 그리고 실제 거주하면서 하게 되면 예, 그건 가장 금상첨화예요. 예. 지금 그다음 또 성남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여기는 정책적으로 지금 제일 핫한 데가 분당 아닙니까? 네, 분당이 또 이것도 우리가 노후 계획 도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예요. 특례법이 통과가 됐죠. 일산도 그렇고.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은가? 요거 하고 일기로 갈게요. 네. 수용성이에요. 수원, 용인, 성남. 그리고 그다음에 인천 지역이 좀 구도심이 빨라져요. 네. 유종복 시장도 최근에 만났더니 이제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밝히거든요. 이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이제 구도심, 인천의 도시의 중심이죠. 뭐 구글 쪽에 중구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수용성 지역은 싸니까 이것도 좀 주목해라. 그다음에 이제 제1기 신도시로 갑니다. 1기 신도시는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처로서는 유망하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올라요.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분당이 재건축이 되면 판교처럼 될 거다. 지금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가 좋은 게 용적률을 특별하게 많이 준대요. 근데 정해지진 않았어요. 400 내지 500까지 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예,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삼본 뭐 이런 데가 수혜를 받을 거다. 용적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용적률이 뭐 200이네 300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 그렇네. 그걸 어느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용적률은 네.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200%가 거의 평균선으로 봤어요. 200%. 200%. 네. 강남은 200%라도 음마 아파트가 그런 경우거든요. 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요즘 뭐 거의 분양가가 7천만 원이고 예, 개포동도 입주했다고 하면 평당 1억이에요. 건축비 기준으로. 1억이에요. 강남 쪽은. 네네. 그렇다 보니까 건축비가 1,000만 원 들인다고 그랬잖아요. 한 평에. 근데 분양가는 얼마라고요? 7천이면. 예, 뭐 원베일리도 그렇고 이제 6천이 넘어가요. 딱 이제 기준으로 정해서 네. 그 아까 이제 그 양천구 얘기할 때 목동 말씀하셨는데 목동도 보니까 5단지인가 어딘가가 제일 비싸요. 네. 근데 대지 거기가 왜 지분 비싸냐고 그랬더니 용적률이 뭐 낮아서 그렇다고. 당연히 땅값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적률은 낮으면 좋은 거죠. 그럼요. 아. 땅값은 비슷해요. 건물 가격은 안 치잖아요. 네. 재건축하면 헐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비싼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하나 꿀팁을 좀 드리면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인은 이것도 몰라요. 몰라요, 저. 예, 네. 왜냐하면 동일 지역인데 25평의 대지 지분이 층수가 낮아서 34평보다도 땅 지분이 많은 경우도 많아요. 있어요. 그다음에 고양시로 갈게요. 요즘 가장 불만이 많은 분들이 일산인데 정부가 있어서 그래요. 일산 분들 저한테 질문 많이 와요. 여기 안 참 오른다 안 올라. 그러는데 예. 일산은 분양가가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려면 세 가지가 올라야 돼요. 먼저 증가해야 돼. 인구가 증가해야 돼. 그다음에 그 거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해요. 그리고 조금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직업 수준이 또 높아가야 돼요.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오를 텐데 일산은 분당보다 지금 말한 것 중에 좀 그런 면에서 차이를 이게 잘못 들으면 또 일산 주민들이 저의 또 그게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분당이 가장 수혜주고 두 번째 수혜 지역은 이런 걸로 보면 평촌이 될 듯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일산.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이나 중동은 네. 조금 좀 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고양시 일산이 긍정적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해선도 개통이 되었고 예. 앞으로 지하철이나 경정철이 요즘 뜨는 지역이 화정지구예요. 덕은지구, 화정지구.
이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돈 3, 4억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서 집 사란 말이냐 이런 분이 많은데 방법이 있다. 이런 지역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용적률하고 이런 거 물어봤냐 하면은 그 어떤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긴 재건축이 안 되는 데예요. 근데 30년 넘었어요. 이거 재건축 될 거예요. 이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무조건 30년 넘어다고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용적률 때문에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맞아. 수익성이 근데 그걸 그냥 들어가서 재건축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이게 300 정도에서 용적률이 그 너무 위로 올라가면 그 지금 현재 용적률, 안 기존 되죠? 용적률이 예. 현재에 봐서 아까 200% 말했잖아요. 네. 좀 근데 250 넘어가면 기존에는 좀 힘들다고 리모델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해서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재건축하는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나 지금 20평 사는데 30평 살고 싶어. 면적을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 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면적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기존 용적률이 높고. 어쨌든 이제 재건축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적률 보시라는 거. 그래서 한 250 정도 이렇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걸 250까지는 한번 4,500 정도 되면 네. 그 분양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가가 높은 곳은 시도해 볼 수 있다. 그거 좀 그게 확인해- 달라진 거다. 네. 최근에 윤석열 정부. 확인해 보셔라. 네. 그다음에 잡음이 많은 곳은 좀 삼가해라. 갈등. 예. 근데 이렇게 GTX 뭐 생각했고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신축 생각했어요. 근데 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 끼고 사는 거는 내가 살 집인데 그럴 순 없으니까 그러면 대출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대출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한 80%가 대출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용산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이건 선진국도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집값이 어느 정도를 대출에 의존하는가 봤더니 약 40%예요. 이것도 지역과 아파트에 다르지만 이걸 아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 대출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이 있죠. 저는 대출 받아서 집 사도 된다. 이제 서울과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투자 가치 앞으로 집값이 아까 집값이 올라갈 때 다 말씀했잖아요. 네, 네. 거래량이 증가하고 전세값이 오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이게 특례 대출이 있고 일반 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주담대가 있고 가계 대출이 있어요. 좀 복잡하네요. 매매로 좀 한정할게요. 네. 가장 좋은 대출 제도가 지금 신생아 9억 원 이하에 5억까지 해준다. 초저금리다. 그리고 40년까지 해줘요. 네. 보통 앞에는 30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 저도 뭐 금융발전심의위원을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뭐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이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파격적이에요. 파격적. 활용해야 돼요. 해당되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5천만 원 정도가 젊은 층이 평균 수익이에요. 우리나라. 네. 평균 수익이 5천 정도 됩니다. 연봉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5% 정도가 주담대 금리에 더 낮은 곳도 있긴 해요. 요즘 갈아타는 거 아시죠? 3.9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또 이게 모든 은행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연세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용이 높은 거예요. 타 클래스에. 이게 신용에 따라 좀 달라요. 예. 연봉이 5천이고 대출을 받으면 지금 한 5%로 가정을 하고 지금 받으면 3억 4,500만 원이 나와요. 요거 얘기하려고. 얼마쯤 나오나? 그러면 40년 만기가 중요해요. 40년 만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40년 100세 동안 시대니까 갚으면 계속 원리금은 분할해야 돼요. 분할 상환해야 돼.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이 이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이게 0.38이에요. 올해 6월 말까지는. 근데 이제 0.75로 하반기 되면 더 올라가요. 저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스트레스 DSR 추가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가상 금리거든요. 먼저 받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 더 받기 6월 전에. 말까지 예. 근데 2월 26일 이전에 받았으면 이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좀 늦었어요. 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대출도 정부의 이런 제도가 새로 이건 왜 이러냐면 가계부채 증가 억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정부도 고민이 많아요.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 출산 가구에게는 넣어주되 일반인들이 대출을 쉽게 빌려서 집을 사게 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사는 게 맞고 아까 말했잖아. 그럼 뭐 속편하게 전세 살지. 속이 안 편합니다. 그럼요. 서울과 수도권. 전세 자꾸 살고 있는데 전세로. 집값 올라봐요. 스트레스 더 예, 쌓이죠. 그리고 지금 집을 사야 되는 분은 지금 이 순간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언제 사야 할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저는 그 다음날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좀 빠른 사람은 어때요? 이미 사지. 예, 조금 전에. 지금 사지. 그런데 또 사람이 안 살 거예요. 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긴가민가 하거든. 예, 그리고 네. 나는 바닥에서 사서 네. 나는 꼭지에서 팔고 꼭지에서 싶거든. 팔아야 되고 난 바닥을 좋아해. 근데 이 바닥을 몰라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금 해라. 무릎 정도 된다 이거죠.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저는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만 뭐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라고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네. 우리 셀코 TV도 여기 찐팬들이니까 보시고 네. 고종환 여기 자주 뭐 제가 사실은 출연 잘 안 합니다. 네. 여기만 정말 예. 다른 데서 보기 어려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왔으니까 네. 또 불러주면 또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얘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또 워낙에 또 책을 많이 집필해 주셨는데 최근에 나온 게 살집 팔집 그때 네. 소개해 주신 거 그거죠? 네. 네, 그 책도 참고해 주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두꺼워서 비싸서 잘 안 팔려요. 아 근데 이제 석박사 과정은 좀 좋아. 그렇군요. 그 학도들은 좋아해요. 예. 깊이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여기 또 아파트 추천도 오늘 네. 나왔던 것들이 작가님이 담아주셔서 좀 나오는데 살집 팔집 어플도 무료고 네. 올해 네. 상반기에 공부를 해야 다음에 오는 시장 변화에 예.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분석해주고 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 또 단지, 또 시기까지 짚어주신 고종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